최고의 파일럿을 꿈꾸던 한 솔로는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문제적 멘토 베킷, 든든한 파트너 추바카, 한때 연인이었던 키라, 그리고 소문난 밀수꾼 랜도와 팀을 꾸려 상상도 못할 수수께끼를 가진 임무에 도전하게 되는데, 오늘 무비적 부비적에선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의 주인공 한솔로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입니다. 네. 스타워즈를 또 하게 됐네. 솔로. 자, 오늘은 한솔로의 스토리를 요약, 집중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생부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솔로는 뭐 지구인이다. 지구 그럴 수 아닌가요? 있죠. 아닙니다. 네. 코렐리아라는 행성에서 그렇죠. 태어났어요. 네. 아직 영화에서는 이 코렐리아라는 행성이 정확하게 묘사된 바가 없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묘사가 되지 않을까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임에서는 한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쵸, 게임에서는 등장했는데 네. 이게 뭐 정식 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렐리아 출신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가 타고 다니는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네, 요게 원래 이제 YT-1300 코렐리안 경화물선, 네. 코렐리안 그 화물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안에를 엄청나게 마개조를 해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를 가진 비행선으로 바꿔놓게 되죠. 이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네. 뭐 가장 빠르다고 표현이 나오기는 하죠. 음. 그리고 뭐 스타워즈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네. 있는 곳에 가면은 항상 있는 게 그럼요. 이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스타워즈가 다시 개봉했을 때 단 한마디로 그렇죠. 많은 팬들이 얼마나 설렜습니까? 집에 왔어, 주희. Chewie, we're home. 이 코렐리아 출신임을 밝혀주는 뭐 그런 코드도 되겠고 또 이 한솔로는 29BBY 요때 태어났어요. 스타워즈의 원래 주인공인 루크가 19BBY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솔로가 주인공들보다 10살이 많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BBY는 네. 이게 은하 표준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배경이 되는 야빈 전투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시간대를 나누게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오래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 이렇게 그렇죠, 따지는 그렇죠.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스타워즈 에피소드 3편인 시스의 복수에서 10살의 모습으로 이제 그 한솔로가 등장을 하려고 했대요. 아, 네, 이게 설정화까지 다 그려놓고 표현을 하려고 했지만 또 이게 뭐 설정이 안 맞아서 폐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또 그런 거를 집어넣음으로써 또 시간이 좀 축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게 뭔가 표현하기 어려울 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뺀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한솔로는 이렇게 그 잘생긴 외모의 인간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 초기 설정 때는 코가 없고 큰 아가미가 달리고 덩치 크고 녹색 피부인 괴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 뭐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네. 이 생선 외계인의 얼굴을 한 한솔로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이광수 씨가 될 수 있어요.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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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뭔가 외계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추바카랑 다니려고 이제 케미를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인간이 낫겠죠. 그렇죠. 둘 다 외계인인 것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해리슨 포드가 이 한솔로 역을 맡을 때까지만 해도 원래 그렇게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이 조지 루카스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 위주로 또 캐스팅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지만 이 얼굴이 팔렸다는 걸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 뽑기 싫은데 하다가 그 오디션 봤던 배역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결국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제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해리슨 포드를 한솔로 시키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봤는데 단가가 맞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값이 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후에
이거 이후에 뻥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막 이런 거 찍고 레이더스부터 시작해갖고. 해리슨 포드를 명배우 반열에 오르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출연료 문제 때문에 아주 허덕이게 만들었던 아주 이게 재밌는 그런 뭐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게 불량하면서도 이 착한 면이 있는 이른바 그 나쁜 남자 기질 이런 거를 조금 제대로 표현한 캐릭터여서 당시에 되게 많은 팬들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SF 영화에 대부분 등장하는 알고 보니까 착한 놈이야라는 그런 기질은 다 이렇게 한 솔로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크와 인썸이 가는 길이 그거군요. 제가 추박한가요? 그 친구는 한 솔로고. 결국 공주와 결혼하게 되겠군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내가 더 오래 살지. 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정크가 좀 줄줄줄줄 좀 외워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네. 스타워즈에서 한 솔로에 대한 역할을 좀 소개를 좀 장황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나름 정리를 해왔는데 네.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에서 한 솔로가 이제 그 자바 더 헛이라는 이 아주 그냥 사채업자 그렇죠. 이분에게 고용이 돼서 화물을 밀수송하던 업자였어요. 근데 이제 타투인에서 오비안과 루크가 엘더란으로 가는 배를 찾던 중에 딱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첫 등장이잖아요. 네, 똥폼을 엄청나게 잡으면서 그렇죠. 등장을 하죠. 근데 루크와 만나기 전에 제국군에게 쫓기면서 화물을 벌였던 사건 때문에 자바 더 헛에게 이미 쫓기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가 보낸 총잡이 그리도와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는 이 자바 더 헛에게 이 큰 건을 해결하면 이자까지 쳐서 내가 갚을게 라고 했는데 자바 더 헛은 이제 또 짱구를 쓴 거죠. 이번에도 안 갚으면 너는 뒤졌어. 거액의 형상금을 걸겠다. 그렇죠. 라고 이제 엄포를 해놓죠. 그 이후에 이제 루크 일행을 무사히 엘더란에 데려다 주고 그의 인생이 정말 편하게 풀릴 뻔했으나 도착했더니 엘더란은 이미 데스스타에게 대파가 되어 있었고 밀레니엄 팔콘은 데스스타의 그 견인광선에 잡혀가게 됩니다. 왕왕왕왕왕. 그래서 이제 그 데스스타에서 이제 레아 공주를 또 구하게 되는데 구한 이유도 공주면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 이유였었어요. 근데 공주를 또 이제 구해놨더니 데스스타 또 파괴하재. 그래서 이제 보수만 챙겨서 나는 가겠다. 라고 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이 착한 놈 기질이 발동하여서 데스스타를 빵.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은 로켓라쿤이 생각이 나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팔 하나 나한테 주네. 그렇죠. 이런 걸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워즈 4인 네. 거잖아요. 새로운 희망. 그쵸. 처음에 나왔던 거. 그죠. 자, 여기서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편에서 이제 그 데스스타를 파괴한 다음에 반란군에 합류를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자바더색의 빚을 갚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현상금이 결국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국군을 피해서 친구인 랜도 칼리시안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미리 제국군이 와 있었고 잡혀가서 그 유명한 탄소 냉동 장치에 얼려지게 되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거. 근데 요때 아주 명대사가 하나 터져요. 그렇죠. 레아가 사랑해요 했더니 I know. 나도 알아. 네. 이 명대사를 알리고 이제 냉동판이 된 한 솔로는 보바펫이 자바더색의 이제 현상으로 바꿔 먹으려고 엿바꿔 먹으려고 이제 데려가죠. 여기까지가 스타워즈 5 제국의 역습. 그리고 그 다음이 자바더색에 넘겨져서 궁의 장식이 돼 있다가 레아 공주가 이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군에 다시 합류를 해서 또 이제 싸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루크와 레아가 이제 서로 좋아한다 이런 걸 이제 느껴가지고 둘이 잘 살아라. 나는 가겠다. 라고 했는데 레아가 루크와 나는 남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쫙 흘리면서 뭐야?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둘이 연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여기까지가 스타워즈 6 제다이의 귀환. 그렇죠. 예, 여기까지가 딱 나오고 나서 한참 동안 공백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난 포스 그렇죠. 또동 나오면서 이제 이 제국군과의 전쟁이 끝나고 레아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벤 솔로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벤이 이제 다크사이드로 전향을 하면서 카일로 렌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들을 잘못 키운 내 책임이요 그렇죠. 라고 하고서 이제 추바카와 함께 또다시 밀수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레니엄 팔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레이와 핀에게 제다이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들의 조금 멘토같이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다가 이제 스타킬러 베이스에서 카일로 렌을
다시 자신의 아들 벤 솔로로 회유하려고 하나. 아 여기서 또 명장이 나오죠. 아, 이게 라이트 세이버를 넘겨주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아들아 뭐하는 짓이냐,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는 4편 출연하셨고요. 네. 1977년부터 2015년까지 38년 동안 한 솔로를 연기하신 거나 다름없죠. 참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나? 그렇죠. 한번 한 솔로를 또 한번 짚어봐야죠.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에서 첫 등장한 후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4편 전인 거죠? 그쵸. 4편 전에 이제 그리고 3편 중간에 있는 어느 시간대. 그러면 로그원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 로건에서도 좀 더 앞.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 공백기 3편, 4편 중간에 있는 그쵸. 얘기. 그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한 솔로는 추바카와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나 봐요. 그의 나이도 제대로 모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종을 얼마나 배웠어 했는데 뭐? 되게 오랜 시간 배웠다는 거를 알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뭔가 동료를 모으는 과정을 봤을 때 예고편에서 이 추바카도 만나는 계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시스의 복수 때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왔으면 이미 친구로 나왔어야 그렇죠. 되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설정이 나온 거 보니까 그때 안 나오기 잘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레아 공주와의 그 커플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만 여기서 전 여친이 나옵니다. 에밀리아 클라크. 네. 아주 예쁘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키라예요. 다 죽이나요? 좀 무서운 이름이긴 한데 네. 등장을 하고 또 이제 뭐 한 솔로에게 넌 원래 좀 착한 기질이 있었어 이런 식의 얘기도 하는 거 봐서는 둘이 또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길들일 줄 아는 여자더라고요. 원래 이게 남자는 여자분들에게 그렇죠. 이제 잡혀 사는 게 여자하기 나름이죠. 네, 그죠. 네. 편하죠.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 멘토라고 불리는 이제 우디 헤럴슨이 연기하는 베킷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한 솔로의 원래 이미지 있잖아요. 그 나쁜 남자의 기질이 왠지 이 양분해서 베킷과 한 솔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제 그 한 솔로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느끼는 그 제 생각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계속 생각나요. 스타로드와 윤두와의 관계. 그러면 죽나?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버지 하면서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스타워즈에도 등장했던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리즈에도 등장했던 랜도 칼리시안. 그렇죠. 네, 랜도 칼리시안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제 빌리 디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배우분이 되게 이 배역에 애착이 많대요. 애니메이션 시리즈에도 자기가 직접 더빙을 할 정도로 애착이 많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나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새 배우를 뽑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형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좀 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었는데 도널드 글로버라는 배우이자 또 이제 차일리시 감미노라는 예명으로 아주 음악적인 활동도 멋지게 하고 있는 네, 이분이 이제 그 최근에 유튜브에서 This is America라는 곡으로 인기 차트에 올랐고 저희 그 Get Out 있잖아요. 네. Get Out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 리본을 또 불렀던 분이에요.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나와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그 자동차 이게 손 묶인 거 네네. 막 그분이요? 그분이요. 그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그분이시군요. 그리고 이분이 제일 유명한 짤은 그거예요. 피자를 딱 피자 가지고 아파트 문을 딱 열었는데 방에서 불타고 있어서 막 놀라는 그 짤이 있거든요. 나 본 것 같아요. 그죠? 대형팬에서 봤나? 그 짤이 되게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이분입니다. 도널드 글로버. 당시에 이제 밀레니엄 팔콘이 랜도 칼리시안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가 직접 그 내부를 소개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웃기네요. 네, 사진 자체가. 딱 보면서 이게 뭐 나의 뭐 이게 의상실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던 그 밀레니엄 팔콘하고 좀 달라요. 그렇겠죠. 왜냐면 개조가 되기 전이니까. 네, 약간 조금 파티룸 느낌도 나고 네,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느낌도 나고 새 거의 느낌이 되게 나게 납니다. 이거 볼 때 되게 웃길 만한 요소가
일단은 나중에는 한솔로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거 한솔로 건데 나중에는 이러면서 되게 재미를 또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이렇게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 그런 과거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바덧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솔로가 왜 그에게 빚을 졌는가 이거에 대한 그 백스토리가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설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와 이어지는 내용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자체가. 과연 어떻게 또 등장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실패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쪽 자바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솔로가? 아니면 네. 모종의 뭔가 뭐 누군가를 뭐 살려주는 대가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번에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 나중에 이유지만 밀수해야 되는 것들을 버렸으니까 요번에도 되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자바에게 잡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백hit의 뭐 빚을 뭐 다 떠안다던가. 아하,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런 설정도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보이는 한 솔로가 왜 4편에서 그렇게 이제 나쁜 사람이 약간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불량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한 편이 아니래요. 그래요? 배우가 3편 계약을 했대요. 아, 네, 그 중간 과정이 또 다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밀레니엄 팔콘이나 방금 말했던 자바덧 같은 경우에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그치. 그- 3편에서 네. 할 수 있겠네요. 쭉쭉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팀 동료를 모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1, 2, 3편이 그 팀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 가오갤 되는데? 완전히 비슷하게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할 말도 있는 게 원래는 이제 그 감독이 있었잖아요. 크리스토퍼 밀러와 필로드 감독이 영화를 찍다가 75% 정도 촬영했는데 하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론 하워드 감독이 이제 재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그 크리스토퍼 밀러랑 필로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아, 실제로? 네. 그런 분위기를 원했고 이제 한 솔로를 스타로드 같은 캐릭터로 그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고했네.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반대하고 계속 그게 부딪히니까 에이 못해 먹겠다. 크레딧에 내 이름 다 지워. 나 필요 없어. 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이제 론 하워드 감독은 오히려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에 맞게 내가 편집을 하고 찍겠다 라고 해서 성향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복종과 로나워드는 복종을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원하는 바대로 찍어드리겠다 예, 예.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한솔로 역할을 맡은 배우를 소개 안 해드렸는데 엘든 이렌 리치라는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근데 헤리슨 포드랑 안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다이어트한 잭 블랙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논란이 처음에 심했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3부작 계약을 했다는 걸 봐서는 앞으로의 한 솔로는 이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보다 보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눈에 익숙해져야 돼. 아. 아직 익숙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작들을 보긴 봤더라고요. 네. 근데 하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리슨 포드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해리슨 포드가 사라지지 않는 것 뿐인 거죠. 어쩔 수 없죠. 새로운 한 솔로는 이제 엘든 이렌 리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죠. 마크 해밀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전에 라스트 제다이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재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 스타워즈 팬들이나 그 SF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안 맞지 않을까. 저는 계속 스타워즈 시리즈가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게다가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스타일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걸 또 선회했다 네. 라고 하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우리나라에 좀 안 먹히다가 이제 그 마블빨로 계급빨로 침투한 게 있는데 너무 원작 시리즈에 맞춰갔다고 하면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린다. 네, 그러니까 SF 팬들이나 스타워즈 팬들은 좋아하되 그게 아닌 사람들은 또 보면서 스타워즈는 진짜 나랑 안 맞는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저는 요번에 좀 반대되는 생각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여론으로 봤을 때는 한솔로가 개봉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스코어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일단 이 감독 자체가 다빈치 코드의 시리즈를 이제 만들었던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서사를 다뤄본 경험, 그리고 뷰티풀 마인드, 신데렐라맨 같은 영화들을 또 연출했다. 뛰어난 연출력, 그리고 제작도 함께 겸비한 이제 론 하워드가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일단 매우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편에서는 스타워즈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카체이싱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카체이싱이라고 하면은 이 감독님께서 원래 기존에 더 러시 더 라이벌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 재밌어요. 네, 그 영화 재밌단 말이에요. 그 영화와 스타워즈의 배경, 세계관만 따온 느낌이 있어서 이거 좀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SF계의 베이비 드라이버?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기존에는 뭔가 정치가 들어가 있고 어떤 서사가 있었다면 이번 영화는 단타적으로 뭔가 어떤 임무를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는 하는 게 그동안 뭐 제국군과 막 제다이의 맞아요. 싸움 이런 거 좀 숙명적인 싸움 이런 거 역사 모르면 안 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뒷세계 사람들의 그냥 생존을 위한 그렇죠. 뭐 이렇게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더 그러니까 대중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좀 스타워즈에 대한 인식이 너무 걱정이 된다 이거죠. 여태까지 깨어난 포스부터 극장에 보러 가셨거든요. 네. 갔는데 재미없었던 분들이 한솔로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죠? 로그온도 그랬고 네. 뭐 여러 가지. 이게 약간 시리즈 영화의 약간 숙명 같은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을 인상 깊게 보면 계속 이렇게 이어서 보는데 처음부터 이미지가 안 좋으면 자꾸 이제 기대가 안 되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차라리 한솔로 스타워즈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한솔로로 개봉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 전편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죠. 아예 그냥 한솔로로 나오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아니면 그냥 한솔로라는 제목도 그냥 안 찍고 그냥 다른 제목을 아, 찍고 그래. 딱 봤는데 뭐야 제가 한솔로였어? 그치. 이러면 이게 더 재밌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인디아나 존스가 레이더스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을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가 뭐 스타워즈라는 거대한 서사를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기존의 스타워즈 팬들을 또 만족시키려고 네. 연출들을 비슷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워즈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렇게 편해본 적이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포스 센스티브가 어떻고 그래, 뭐 그래. 우주의 기운이 어떻고 빨간색이 어떻고 파란색이 어떻고 너의 다크 사이드가 어떻니 뭐 이건 거 머리 빨개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 더 라이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ADBC